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검사하는 임신성 당뇨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뱃속에 태아할 때는 뭐가 가장 필요하죠? 영양소죠. 그 중에서 혈당, 포도당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뱃속에 든 아기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피 속에 혈당이 높은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낮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아기는 어떻게 이걸 조절하냐 하면 임신기간 중에 태반, 그러니까 태반은 사실 아기 조직이거든요. 태반에서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콜티졸이라든지 뭐 태반 락토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이 태반에서 만들어진 이런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자 인슐린이 나와서 이 인슐린이 여러분들 피 속에 돌아다니는 혈당, 즉 설탕을 여러분들 세포 속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피 속에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태반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호르몬들,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들이 탁 나와서 이 인슐린의 작용을 탁 억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피 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설탕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세포에 이렇게 막 집어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약간 올라가겠죠. 이 상태가 임신기간 중에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올라간 혈당을 아기들이 태반, 탯줄을 통해서 자기 몸에 갖다 붙여서 여러 가지 영양소도 사용하고 지방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생각을 거꾸로 해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뱃속에 든 태아가 엄마의 피 속을 설탕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여러분들 몸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피 속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내 인슐린이 이만큼 나왔는데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세포 속으로 설탕을 집어넣지 못하네, 포도당을. 그러면 내 몸에 인슐린이 모자란가? 췌장에서 또 인슐린을 만듭니다. 또 그래도 이게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면 또 만들고 자꾸 여러분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인슐린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기는 또 이제 혈당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이 상태가 결국은 임당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임신성 당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왜 임신기간 중에 임신성 당뇨가 잘 생기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뱃속에 든 아기가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게 조화롭게 잘 조절이 돼서 임당에 걸리지 않으시고 임신 10달 동안 잘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인슐린이 나오고 하는데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고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임신성 당뇨입니다.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립니다. 임신성 당뇨가 여러분들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아기 기형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임신을 딱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그 정도 인슐린을 맞든지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겠죠. 당뇨 치료를. 그런 분들한테 태어난 아기들은 기형일 가능성이 또는 여러 가지 조산이라든지 임신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4배 내지 5배 정도 높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더더군다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더 철저하게 임신 기간 중에 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중에 이제 당이 걸리니까 결국 임당이죠. 임신성 당뇨 같은 경우는 아기 기형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대개의 경우에 인슐린까지 맞지 않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당이 조절이 됩니다. 자, 제가 서두에 다시 돌아가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제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근데 여러분들 몸에서 인슐린이 막 나오는데 인슐린이 작용을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 상황이 결국은 이제 임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설탕이 많이 즉 단당류와 다당류 이런 음식들을 섭취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과일이겠죠.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밀가루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드시는 밥 먹고 난 다음에 드시는 디저트,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외식, 야식,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설탕을 많이 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혈당 조절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임신기간 중에 공복 혈당량은 95 이하, 그 다음에 식후 1시간 혈당은 140, 2시간 혈당은 120 이하로 사실은 우리가 그 이하로 되면은 괜찮다. 요 정도면 막 그냥 임신기간 중에 크게 뭐 혈당에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1시간 혈당이 제가 140 이하, 굉장히 높죠. 2시간 혈당은 120 이하라고 그랬죠. 결국은 식후 1시간 정도가 혈당의 피크를 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혈당의 피크를 치는 1시간 정도, 뭐 밥 먹고 한 2시간 안쪽까지 여러분들이 밥 먹고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디저트 먹고 굉장히 안 좋겠죠. 임신성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혈당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식후 2시간 안에 운동을 해줘야 된다. 식후 2시간 안에. 식후 2시간 안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의 세포, 근육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이 여러분들 뭐 피 속에, 그러니까 혈관 안쪽에 있는 그 혈당들을 어느 정도 소모를 시켜줘야지 여러분들 몸에 나오는 인슐린이 제대로 이 혈당에 작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이 설탕을 나오는 인슐린으로 처치가 안 되는 상황이 결국은 제가 임신성 당뇨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식후에 운동을 해주신다. 뭐 걷기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을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세포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혈당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이제 혈당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게 돼서 여러분들이 임신성 당뇨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밥 먹고 운동을 하되 식후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다.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시면 여러분 임신 10달 중에 임신성 당뇨라든지 당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메일 주소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락토 의학사전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